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를 볼 텐데, 그 중에서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사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인지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조문 1014조를 보세요. 자, 상속 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 조문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후 피인지자는 상속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분 상당액의 가액 지급 청구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청구, 이거를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조문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의를 보세요. 피인지자의 재분할 청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1014조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자, 상속 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인지소급표에 의해서 상속 개시 당시부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지 또는 재판 확정 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기타 처분을 했고, 이 분할기타 처분을 무효로 해서 재분할을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860조 단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재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014조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860조 단서의 취지, 요 취지 때문에 재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 피인지자는 상속에 따른 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인지에 의해 가지고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이라는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이제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014조에서는 가액 지급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액 청구권의 이제 법적인 성질을 보죠. 자, 이 가액 청구권을 사후 피인지자, 혼인의 출생자로서 사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자에게 인정되는 가액 청구권을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회복 청구권으로 봐야 되는지 이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가액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 상속회복 청구권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행사 기간의 제한이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양가로디언의 판례를 보시면은 판례는 가액 청구권을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서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가액 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이 사후 피인지자가 알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가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일반적인 상속회복 청구 소송과는 달리 이 가액 청구 소송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닙니다. 근데 가액 청구 소송은 사후 인지의 효력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서 가사소송 다류 사건으로 가사소송 규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가액 청구 소송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액 청구권의 이제 행사 요건을 보죠. 자, 청구의 당사자를 보면은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자. 요 말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자가 이게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지나 재판에 의해서 비로소 공동 상속인이 된 자만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만약에 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생부인 경우의 피인지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생부인 경우의 피인지자는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모인 경우의 피인지자는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 때문에 모자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모인 경우의 피인지자는 1014조의 가액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피상속인이 생모인 경우에 사후 피인지자가 자기의 상속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가액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모인 경우의 피인지자는 이 1014조에서 말하는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가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가액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기타 재산을 처분한 자가 후순위 상속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사후 피인지자는 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거나 상속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피인지자는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상속 재산 반환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속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상속분 상당액의 가액 지급 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관한 분할 기타 처분을 했을 때 1014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가액 청구권의 이제 행사 효과입니다. 자,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가 가액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선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정의 대상을 먼저 보시면은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 재산만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할되거나 처분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가액 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분 산정의 기초 재산만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의 가액 산정의 기준식인데 자, 가액 산정은 상속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액 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요 점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 자, 그다음에 양가로 디귿의 가액의 범위입니다. 자, 이 가액만 주면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가액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반환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양가로 디귿의 가액의 범위입니다. 자, 가액의 범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유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 붙여서 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의 분할 기타 처분에 따른 조세 부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세금을 낸 것이 있어요. 이걸 공제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민법 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 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해서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기타 처분에 의한 조세 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가 없어요.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후 피인지자의 가액 청구권 부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하고도 연동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